사모펀드 얘기에 다 좀 헷갈리시는 부분. 네. 사모펀드 세금 깎아주는데 왜 그거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 정확하게 좀 말씀 다시 드릴게요. 네. 이 자료가 실금융투자협회에 직접 통화해서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이 자료고요. 주식형 공모가 93조, 사모가 19조, 투자 1임, 투자 1임사제가 있었거든요. 투자자문사에 펀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내 거 맡아달라. 맡아서 대신 운영해달라 하는 그겁니다. 이 사모가 총 611조 정도가 되고요. 1임도 604조. 그에 비해서는 이제 공모는 한 400조 정도가 되고 이 안에는 주식, 채권 뭐 다양하게 다 있어요. 특별 주식 뭐 쭉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이 중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상장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부분은 펀드는 요겁니다. 19조 원. 되게 적은 거예요. 600조에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이건 원금이고 640조는 원금에다가 플러스 수익금 합친 겁니다. 640조라는 거고요. 사모펀드 수익금이 그럼 얼마냐? 아까 원금이 611조라고 그랬죠? 지금 원금 플러스 이익금 합한 게 640조라고 그랬잖아요. 640조 빼기 611조가 수익금이잖아요. 29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등 다 모든 예, 자산을 다 합쳐서 합쳐서 사모펀드. 네. 예. 29조잖아요. 29조가 종합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 전 최대 세금입니다. 다 49.5 받는 건 아니고 아까 20조는 또 빠지는 부분이 있고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대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데 하여튼 최대치로 선전선동은 금액이 큰 게 좋으니까 민주당에서 0.9% 하는 것도 그거 이제 사실하고 틀린 거거든요. 최소한으로 숫자를 줄여서 0.9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같은 맥락으로 29조 원 곱하기 49.5 하면 14조 4천억을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29조 원에 대해서. 근데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이 세금이 29조에서 22%로 주는 거 아닙니까? 최소 세금이. 뭐 22, 27.5 되고 최소로 세금이 6조 4천억 된다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얼마냐? 8조입니다. 8조. 사모펀드 최대 감세되는 금액이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최대 8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8조 원에 10% 얼마죠? 8천억. 1%면 800억이에요. 그 돈이 지금 민주당의 정치 자금으로 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들이 죽기 살기로 금투세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이. 민주당만 안 갔을 거예요. 분명히 국민의힘도 갔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새끼들도 다 야간에 닥치고 있지. 개혁신당의 지금 최고위원 누구더라? 그분이 오늘 페이북에 이걸 처음 썼어요. 뭐라고요? 금투세 통과되면은 사모펀드 세금 깎아주는 거다. 진짜요? 진짜요? 이기인 의원. 예, 처음이라니까 최고위원. 오. 정치인이 이 얘기 꺼낸 거 오늘 처음이에요. 야, 진짜요? 예, 진짜로. 금투세 알고 보니 초부자 감세였다. 620조 사모펀드 세율 절반으로. 또 이게 이제 김주호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박 작가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주호 기자가 원래 좀 저하고 좀 아는 분이에요. 카톡이 왔더라고.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와 있더라. 그래서 이제 5시에 강연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1층 로비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자 해서 얘기해 준 거를 기사하신 거예요. 기본 내용은 이 우궁이산 TV를 보고 알고 계셨고 해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신 거고요. 일각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가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하는 일부 사모 운용사에 불과하다. 요것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세금 주는 거예요. 611조에서 20조 빼고 590조는 다 세금 준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절반으로 뚫어지게 된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로 발생한 차익금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 주식 들어가 있는 거는 상장 주식 들어가 있는 건 요것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가 세금이 22나 27.5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경록 신영증권연구원은 내년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 채권의 자본자익이 250을 초과할 경우에 22에서 27.5%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향후 신규 채권 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채권 시장 수급이 우호적이 않을 때 일정 부분 수요 기반을 형성해주는 개인의 투자 위축으로 그러니까 채권에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하는 전인구 씨 이분하고 저도 같이 방송 한번 했었죠. 금투세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활용하던가 법인을 직접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피해갈 것이다. 왕현정 KB증권 텍스솔루션 부장.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전환 시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해 고액의 차익을 남기는 투자자는 소수이기에 금투세 도입으로 세수가 정말 줄어드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투세는 초부자 감세다.
사모펀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아까 8조는 제가 최대로 잡은 거고요. 네. 8조까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수조 원이 될 건 분명해요. 절세 효과가. 금융투자소득세 부자감세 논란 시끌. 사모펀드 투자자는 이득해갖고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배당은 그냥 배당이지만 집합투자기구 환매 및 양도소득, 매매 차익에 따른 거는 금투세로 들어간다.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10억 원 이상 투자 수익을 거두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세율이 49.5에서 27.5로 낮아지는 셈이다. 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투세 시행의 수혜자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모펀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장하준 사촌 형이 장하성이에요. 그 동생이 장하원이라고 디스커버리 펀드 운영해갖고 문제 생겼던 그 사람이고요. 거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입했던 게 탈로 나서 정책수석을 그만뒀었다고요. 다 연결 있어 이게. 이거를 숨기려고 자기들 치부니까. 내가 인했으면 니들 몰랐다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금투세 어디에도 사모펀드 세금이 금투세 도입으로 절반으로 깎아집니다. 이런 문구는 없어요. 지금 민주당 하는 얘기가 저거잖아요. 부자 감세다. 논리가 아예 깨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더 이상 이거 밀어붙일 논리가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슈카가 이거를 잠재우려고 빠떼머리 아저씨가 선동한다 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 기자를 이렇게 사실 얘기했던 거고요. 그거 내가 막 까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런 기사 나오고 하니까 슈카 딱 보기에 야 이거 그대로 이 스탠스 유지하다가 아 나도 같이 달려가겠다, 네. 실려가겠다 싶어갖고 그거 묻히겠다. 정정하는 방송을 슈카 월드 코미스에 급하게 올린 거라고 그게. 그 다음에 네. 이 원천징수 후 다음에 한금파는 이게 사실 된 문제죠. 예. 4월 25일 날 이대로라면 시한폭탄 금투세 사모펀드 업계 날벼락. 오해가 여기에 나오는 사모펀드는 주식형 사모펀드. 네. 예,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여기 나오는 블래시 자산운용이나 김민국 VIP 자산운용이나 이런 분들이 다 주식형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네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규모는 상당히 되는 이 사람이 아이고 큰일 났다 얘기한 게 확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고 그거를 슈카가 전체인 것처럼 얘기했었던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요번 주엔 안 고쳤으면 내가 쌍욕할 뻔했다 또. 내년부터 약 10조에서 15조 원의 사모펀드를 조기 환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조기 환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 환매를 하면 분류과세예요. 연말에 가서 결산해서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거든요. 그러면은 조기 환매하면은 22%인데 연말에 분배해서 분배금을 받으면 49.5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기 환매. 팔아야죠. 조기 네. 환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조기 환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 규모 100조 원에 약 10에서 15%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아까 20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100조라고 얘기했냐면 사모랑 일임이랑 있잖아요. 네. 사모하고 일임하고 사실 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네. VIP 자산운용은 처음에 출발이 VIP 투자자문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문에서 출발해서 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VIP 자산운용이라는 라이선스를 하나를 더 얻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VIP는 투자자문에서 일임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임은 일임이고 자산운용은 사모. 사모. 그런데 사실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거죠. 주식형의 일임이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하면 한 115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100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모펀드 아니고 여기 투자 일임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제가 잘 아냐? 제가 투자 일임 계약 운용 매니저였잖아요. 제가 운영을 한 10년 한 사람이거든요. 10년 더 했죠. 15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막을 내가 잘 알고 이게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만 보면 금투세 사모펀드 업계 날벼락 금투세 사모펀드 안 좋은가 봐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연말 결산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연초에 다시 매입하는 기한들이 벌어진 거죠. 아까 그 얘기입니다. 연말 되기 전에 분배금 나가기 전에 팔면 22%. 분배금 받아갖고 나가면 49.5니까. 그 전에 팔고 내년에 다시 돈 받아갖고 1월달에 다시 산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양도세 10억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갖고 연말에 매물이 쏟아졌다가 연초에 다시 사는 그 미친 짓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대로라면 사모펀드 업계가 아니고 주식형 사모펀드 업계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바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폭탄 말고는 다 터지는 게 중국산 제품이에요. 진짜라니까.
금양이 이게 저기 90년대 말부터 이제 중국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몇 년 해갖고 중국 상황은 우리 제일 잘한다니까. 금양이 중국에서 발포제 공장 다 몽골했잖아요. 아. 주력 사업이 2017년에 그 사드 이후에 중국 공산당한테 보복당하고 네. 그래서 원래 저기 유광 회장님이 중국에 뼈를 묻으려 그랬었는데 막 그 중국 공산당 애들 이제 막 시달림에 도저히 못 견뎌갖고 네.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사업을. 그래갖고 와서 배터리 사업 한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거. 터진다고 맨날 불나고 터지고 하는 게 중국산 차고 그렇다고요. LFP 배터리는 화재 안 나는 게 장점이라면서요.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는 안 그래. LFP도 터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이런 걸 보도를 안 한다고 이 미친놈들이. 그런데 3프로 TV는 왜 이런 중국을 계속 찬양하냐고. 네. 독일 모터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모카는 중국 업체로부터 돈 얼마나 받았을까? 아, 이분이 목하시고요. 예, 예. 터지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중국 짱. 이거 중국 이거 저기 뭐죠? 자율주행. 맨날 이런 거 한다고. MBC 미쳤어. 샤오미 전기차 5천만 원대 대륙의 실수. 와, 이거 막 포르쉐 닮았어. 제로백 2.7조. 야, 이거 뭐 저기 대륙의 전기차 세계를 제패하겠는데? 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예. 중국을 배제하는 이유가 예. 공급만 과잉시키고 예, 품질은 예. 안 좋으니까 그러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인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 우리는 왜 중국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의 네. 속국이라서 그렇죠. 중국이 연간 1조 원의 공작금을 이제 언론 이런 데 퍼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한 얘기 아니라니까, 진짜.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국민의 수준이란 게 결국은 공론의 수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공론의 장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맨날 이렇게 중국 배터리 막 찬양하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중국 괜찮은가? 중국 전기차 짱인가?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공론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 많이 찬양하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절대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나를 당부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K 문화, K 컬처를 그렇게 찾는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그러니까. 시기를 맞이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5024 TV를 하는